그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0년대의 하동문학이라고 지었습니다. 제목을.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또 옛날 이야기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남 소설가협회 일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소설가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식구가 적고 또 근거가 이렇게 근거를 증명해주고 이렇게 할 그런 동료 또 선배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제가 경남 소설 문학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경남 소설사, 그 다음에 경남 문학사 관련돼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너무 이 자료가 없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사를 정리해 두는 것, 한국 문학사와는 다른 우리 지역의 문학사, 또 가까이 있는 동료들, 선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잘 없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여기 문학관에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사무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까 김현동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문학관으로 오는 책자, 우편물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전 문학관 관장이었던 최용욱 관장 집으로 다 갔습니다. 집이 아니죠. 놀이터라고 우리는 지칭을 했습니다만 작업실이었죠. 모든 자료가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 지금 문학관에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쪽 일을 시작하고 하면서 그때 벌써 2008년, 9년, 10년 가까이 돼 가는 그런 무렵이었는데 너무 자료가 없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걸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문학관에. 그런데 문학관에 전화가 와가지고 문학관 관련해서 묻는데 관장은 대답을 해줄 일이 별로 없어요. 전화를 사무국장이 받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답을 해줄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전 관장한테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뭘 쌓아둘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게 여기 이 장소 사무실이 만들어진 게 2016년도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24일입니다. 그 이후로 앞에 게 없으니까 뒤에 게 이제 모으려고 해도 붕 떠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 관장한테 그랬습니다. 앞에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20년 되면 20주년 기념 토지문학재 백서라도 하나 만듭시다. 그때라도 뒤늦게나마 그래도 모을 수 있는 자료 좀 모아가지고 만듭시다 라고 했는데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그래 뭐 네가 자꾸 그래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지 뭐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래도 내가 지금 몸을 기대고 살아가는 지내는 이 문학판에 역사적인 자료인데 그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내 근거가 부정당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사람이 또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허덕이고 사는데 바빠서 자기 집안 조상에 대한 거 이런 거 잊고 지내다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찾게 되잖아요. 내 뿌리는 어딘지, 그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자주 문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하동 문인협회의 근거에 대해서 또 문학관의 근거,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보자. 지금이라도 저기 이병준 문학관 관장님 오셨지만 제가 이병준 문학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처음 그 관장님한테 여기 경남 지역에 하동 관련된 하동과 관련한 그런 문인들도 많을 건데 관련된 관을 하나 따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최정수 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수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 관심조차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쉬우나 따나 조금씩 해보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도입니다. 우리 김현동 선생님 모시고 우리 하동의 문학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디디고 있는 땅을 좀 더 이렇게 공고히 만들고 기반을 다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자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관장님, 김남호 관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문인협회 회원들 교양 강좌 그리 생각하고 올해 마지막 행사입니다. 문학관의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1월 13일 날 진주에 있는 김동민 작가님 모시고 대하소설 백성 콘서트를 여기서 열었잖아요. 오늘이 또 12월 13일이네. 마지막 행사를 또 13일 날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1년 동안 문학관의 행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행사도 있고 또 조용하게 소문은 안 났지만 또 치러야 되는 행사들도 많았고, 여하튼 1년 동안 우리 하무 국장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리고 문학관의 행사를 갖다가 모든 걸 지금 영상 자료로 저장을 하고 있는 한기모 시인한테 박수 좀 주세요. 오늘 행사도 지금 갈무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학사라는 게요,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묵장하고 저하고 막 고민을 했던 게, 올해 마지막 행사는 그래 김영동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게, 사실 문인협회 회원들 말고는 관심도 없어요. 문학을 한다고 해도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한강이를 데리고 와도 여기 몇 사람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동의 문학이 예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풍비는 것 같아도 문학이라고 하는 범위를 좁혀서 놓고 본다면은 문학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문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개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문학을 더불어서 또 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차피 개인적으로 문학은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죠. 개별적인 영역이고. 그런데 그 개인이라고 하는 그 역량은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재능에 의해서 발휘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팽지 돌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행으로 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으로는 지금 동시대 하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작가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 격려해주고 읽어주고 독자가 되고 또 창작자가 되고 그런 어떤 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또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또 다른 힘은 앞서서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학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하동문학판에 와서 활동을 했던 건 2000년 2월 1일입니다. 제가 평론가 등단하고 나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작품론, 작가로는 제가 꾸준히 연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자로서. 그런데 그 이전, 제가 활동하기 이전 90년대, 80년대, 70년대 그 이전의 상황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경남문학에서 원고 청탁에 와가지고 하동문학사를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어요. 60년대 초반에 목형 동인이라고 있었다고 전설처럼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젊은 대학생들 하동에 태어났던 젊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잠시 한동안 잠깐 목형 동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만 아주 짧게 기록에 남아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책자를 만들어냈다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남겼다든지 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누군가는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도 아마 뭐 개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하동 어딘가에 계셨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김연동 선생님이라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아주 눈부시게 하동을 기반으로 해서 꽃을 피웠던 게 섬진시조였거든요. 그래서 섬진시조는 그 뒤에는 하동을 벗어나서 경남 전역을 관할하게 되면서 경남 시조를 이끌었다고 해도 저는 가능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연동 씨를 모시게 됐는데요. 문학사라고 하는 건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자꾸 이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자포하시거나 아니면 연로하시거나 그렇게 돼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 기록들, 그 당시 활동했던 상황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선 선생님 모시고 80년도 그 당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섬진시조가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모든 조직은 뭐 흥망성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뭐 섬진시조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그렇듯이 하지만은 그 전성기에 누렸던 어떤 문학적인 그 힘은 그 이후에까지 이어파는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힘들이 앞으로도 미치듯이 그래서 아마 오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낱낱이 기록자가 되어서 잘 또 앞으로도 아마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건강이 그렇게 많이 좋지도 않으신데도 오늘 이렇게 기꺼이 와주신 또 김연동 쌤한테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다 아실 분들인데 오늘 낯선 분 임채주신 잠깐만 일어서실래요? 창원에서 시조를 쓰시는 임채주신 오늘 오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몇 년 전에 그 정봉채 시인 평제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정봉채 시인은 뭐 이렇게 그 중앙문단에도 간혹 이렇게 그
작품도 발표하고 또 산문도 좀 있고 해서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았는데 쓰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그 고전에 가면 정도수전공책 그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관련된 책들, 정공책 선생님 작품이 발표된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모아놨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허술해서 쓸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을 했는데 실망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공들여서 그걸 잘 쓰고 싶어도 세심하게 쓰고 싶어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인사만 하고 이렇게 바로 김영동 선생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조 쓰시고 지금은 시조 시인협회 뭐 안 맡고 계시죠? 아니요, 이동배 선생님. 연대시조. 예. 연대시조 동인회. 연대시조 동인회. 연대시조 동인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하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고향이 하동이라서 지금 퇴직하고 나서 지금 9년째 북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초기부터 했지만은 하게 된 경우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이럴 때 많이 배웠던 신현덕 선생님, 정동석 선생님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시조도 제가 하동에 오게 돼 가지고 직장 생활 이곳 악양에서 3년 하면서 그때 하동읍에서 문구점을 하시는 선배님을 또 뵙고 또 지금 오늘 요새에서는 김영동 선생님이야 선율 시조 가족들과 만남이 이 시조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제가 하동에서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율 시조를 우연히 중간에 처음부터 맡았던 건 아니고 밖에 나갔다 진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저한테 선율 시조를 넘기더라고요. 넘기는데 사무국장을 넘겼습니다. 사무국장을 넘기기를 맡고 나서 한 10 몇 년 동안 사무국장을 쭉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회장님이 육으로 안 돼 가지고 그 이후 그때도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회장 한 번 하고 사무국장으로서 선율 시조를 끝냈습니다. 지금도 지금 폐간을 지금 중간에 쉬고 있죠. 폐간을 하고 있지만은 선율 시조는 제가 회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회원들은 그렇게 오늘 80년대의 하동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토지 문학제도 처음에 선율 시조 시내에서 그때 이 문학 부주관을 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했었습니다. 토지 문학계 운영위원도 했었고 그러다가 하동 문인협회가 생기고 난 뒤에 저희들의 업무를 하동 문인협회에 넘긴 겁니다. 오늘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정수 관장님 잠깐 인사 말씀만. 패스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동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일단 김현동 선생님 시조 한 편을 낭송은 아닌 것 같고 낭독이죠. 우리 왕나경 시인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맨 뒤에 있습니다. 예, 시조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김연동 선생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거. 그래서 그때도 정말 잘생겼는데 아직까지 잘생기셨네요. 잘생겼다 김연동 선생님. 낭독하겠습니다. 돌아보고 또 보내. 섬진강. 김연동. 한빛으로 어우러진 강과 하늘 눈부셔라. 흰 구름 평화롭게 둥둥 떠오르고 만첩산 사도가 되어 둘러선 것 보게나. 꽃과 단풍 허들어진 환한 구비구비. 재촉해는 노래가락 품어안고 출렁이는 푸른빛 글썽이는 산하 뜨거운 눈물이다. 어쩌다 느닷없는 상잔에 피 묻혔건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비사 삭혀온 강. 이제는 원망하던 자 용서하고 가자 하네. 긴 흐름 행간 속에 장기침 남았겠지만 저 풍광 맑은 뒷굽 행여나 금이 갈까. 나 아직 그 속내 몰라. 돌아보고 또 보내. 예, 고맙습니다. 배경음악이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금 상황. 저는 이제 소리꾼의 서은영이고요. 네, 하동의 이효리입니다. 네. 같이. 네. 보통 소리꾼 하면 소리꾼들이 보통 이제 부르는 노래들이 이제 판소리 중에 많이 아시는 것들이 뭐 쑥대머리, 뭐 사랑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쑥대머리 잠깐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쑥대머리가 왜 쑥대머리인지 혹시 아세요? 왜 쑥대머리? 문학이 분들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왜 쑥대머리일까요? 일단 쑥대머리는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인 걸 아시죠? 네, 춘향이가 옥에 갇혀서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그 한맺힌 소리를 하는 게 이제 쑥대머리 한 대목인데요. 머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머리가 쑥대밭이 되어서 쑥대머리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많이 앞부분을 하면 다 따라 하시는데요. 춘향 형상 가련하다 쑥대머리 귀신형용.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죄송한 말을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사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목이 안 나오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공연자는 이렇게 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통 또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사랑가 아시죠? 아마 이 부분도 또 하시면 또 다 아실 거예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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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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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이 내 사랑 이르다 믿어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우뽕지 때
무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 북떡 방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루지 허니매가 지단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포도를 주랴 앵도를 주랴 귤변 사탕음에 화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걸른 태를 보자. 빵그도 서라 이 속을 보자. 아메도 내 사랑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냥 조금 짧게 네, 그냥 국악가요로 또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감 한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용왕이 병에 걸려서 아무리 뭐 어떤 약을 써도 안 나으니까 네,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서 네, 토끼의 간을 먹으라고 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제 토끼의 간을 구하러 이제 별주부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별주부가 하는 말이 난감하다고 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네, 난감한데 들어주시면 제가 저 신호 주시면 들어주시면 돼요. 남의 용화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신령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을 넣어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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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동실소 명예실소 벼슬도 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야. 아하 난감하네. 어쨌든 이래야 별주부 세상에 나왔니 정신없고 골골골골 다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너로 옷도 기는 쪽을 입은 빵은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아이고 조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손 별주부이요. 용왕님께서 근상 주신다하니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용궁 갑시다. 거리에 산이 진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벼슬까지 하실 것이니 나와 용궁 가서 국외영화 누립시다. 얼씨구 좋다. 예 토끼가 하는 말이 오호호호호 싫다 이놈아. 이게 음악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불평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여라. 이에 별주부에게 돕게 간을 누하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오호호호호 난감하네. 네, 이렇게